안녕하세요. 정진 엔진 보링입니다. 오늘은 타우 5.0 GDI 엔진 분해하고 조립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 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분해는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담아 봤는데 조립은 제가 이게 짬나는 대로 중간중간에 시간 내가면서 작업을 했던 터라 영상으로 많이 남기지 못했고 중간중간에 차주분 보여드리기 위해서 찍어 놓은 사진으로 설명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5.0 GDI 엔진이고 국내 가솔린 차량 중에서 가장 배기량이 큰 엔진이죠. 그러니까 국내라고 하면 현대 기아에서 생산하는 GDI 고압 펌프가 양쪽으로 들어가는 타입이에요. 6기통 람다 엔진까지는 하나에서 6개를 쏴주는 고압 펌프가 들어가는데 8기통이다 보니까 양쪽으로 고압 펌프 들어가는 자리가 보이고요. 지금 끄르고 있는 거는 냉각수 수온 센서를 풀르고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엔진을 내린다기보다도, 그러니까 차량이 저희 쪽으로 들어온 건 아니고 차주분께서 이제 차 운행을 하시다 사고가 났는데 사고 판금 도색하는 과정에서 엔진을 내려서 판금 도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 쪽으로 엔진 오버홀을 중간에 좀 진행을 요청을 하셨어요. 왜냐면 기존에 일단 엔진 오일이 연소되는 상황이었고, 키로수가 제가 차주분께 이야기 듣기로는 주행거리가 30만이 넘은 차량이다 보니까 차량 수리하는 김에 엔진까지 전체 수리하기로 해서 견적을 내주셨고, 탈부착 작업이 안 들어가다 보니 제가 중간중간에 짬내서 작업할 수 있는 이점도 있고, 그리고 시간도 충분히 여유를 주셔서 좀 저렴하게 좀 작업을 진행해드린 엔진입니다. 타워 엔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입고되는 원인이 그 엔진 그 오일 감소 증상, 그리고 그로 인한 엔진 부조 증상, 그리고 혹은 이제 뭐 간혹 오일 감소 증상이 있을 때 정확하게 체크를 하지 못해서 메탈 베어링이 나가거나 시동이 불능되는 사고. 보통 이제 얘네들은 시동 불능이 되면 엔진이 깨져서 오더라고요. 그런 경우 좀 다양한데 거의 대부분 오일 감소 증상으로 입고가 되는 편이고, 이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GDI 엔진이다 보니까 오일 감소 증상은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차주분 말씀에는 뭐 다른 문제는 없었다, 뭐 소음이나 이런 것들도 딱히 큰 문제는 없었다 하는데, 이 뭐 소음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기도 하고, 저희가 차량 상태를 직접 시동 걸리는 상태를 뭐 확인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요런 엔진만 오는 경우 작업을 진행을 할 때는 작업 분해를 하면서 엔진에 혹시라도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그런 트러블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좀 잘 체크해 가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단순하게 뭐 분해 조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모든 걸 다 신품으로 교환을 하면서 작업을 진행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이제 수리 비용이 올라가는 거고, 가장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재사용할 수 있는 양호한 부속들은 재사용을 해서 수리 단가를 낮추고, 교환을 해줘야 하는 필수 부속들은 교환을 해줘서 성능을 최대한 가성비 좋게 이끌어내는 게 이제 저희 업체가 항상 지향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차주분께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근데 이 차량은 좀 시간도 여유 주시고, 저희가 엔진만 온 차량이라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부품이나 이런 것들 좀 많이 교환을 해드리기는 했습니다. 앞에 타이밍 커버랑 헤드랑 연결되는 볼트는 12mm 볼트가 지금 연결이 앞에 돼 있고, 헤드 볼트는 아니에요. 저거는 헤드 볼트라고 볼 수는 없고, 헤드 볼트는 실린더 쪽에 붙는 거는 12mm M11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람다랑 거의 비슷한 볼트가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랬던 것 같고, 이게 타워 엔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에 많이 작업을 해도 4대 5대, 한 달에 한 대 하기도 힘들죠. 뭐 두세 달에 한 대 정도 하는 차종이다 보니까 뭐 아주 많이 하는 작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엔진만 오는 경우보다도 차량이 이제 입고돼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빨리빨리 해가지고 빨리 이제 내리고 올리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엔진도 빨리 수리해가지고 빨리 최대한 빨리 빼고 이렇게 해서 하는 차량인데, 이게 이제 볼트나 이런 것들을 자주 하는 차들은 사실 볼트가 몇 개 어디에 몇 개 들어가고 하는 것까지 다 기억을 하지만, 이렇게 뭐 몇 달에 한 번씩 하거나 하는 차량들은 저희가 혹시라도 놓칠 수 있는 이런 볼트들 같은 경우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강제로 이렇게 분해하기 위해서 제끼다가 부러지거나 그렇게 되면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게 뭐 대부분 부속들이 부품 그 부위만 주문하면 나오긴 하지만, 엔진 관련된 부속들은 이게 그 커버나 뭐 이런 밑에 어퍼블럭 이런 것들이 단품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실린더 아세이로만 나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하다 잘못해서 뭐 부러뜨리거나 그러면 실린더를 통째로 주문을 해야 되는 그런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신경을 써가지고 하는 거고, 자주 안 하면 안 할수록 그래서 시간도 더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은 차량들 뭐 연달아서 3대, 4대, 5대, 6대 하면 점점 작업 시간이 빨라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몇 달에 한 번씩 하는 차종들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보다도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고 또 여유 있게 잡고 하는 편이에요. 급하게 하다 사고가 생기면 그거를 수습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신경 쓰면서 하는 거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제가 3배속으로 지금 영상을 감고 있는데, 볼트나 확인이나 이런 것들을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정해져 있는 그쪽 그 공장에서 엔진 판금하고 있는 스케줄을 맞춰주려면은 최대한 변수가 없어야 됐고, 그래서 더 신경을 써서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요 타우 엔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업할 때마다 항상 차주분들하고 상담할 때도 이야기하지만, 제일 큰 변수는 부품 수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뭐 람다 엔진이나 다른 현대기아차 엔진 부속들에 비해서 타우 엔진은 부속 수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도 처음에는 이제 부속 가게 부품을 조회했을 때 피스톤이 전부 물건이 확보가 된 상황이어가지고 진행을 한 건데, 진행을 하고 중간에 이제 부속 가게 측하고 이제 통화를 하다 보니까 피스톤이 한쪽이 부속이 지금 모비스에 공급이 안 된다 해서 약속한 게 있으니까 피스톤은 다 교환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최대한 물건을 구해보자 해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국의 대리점에 재고 하나 두 개씩 남은 거를 모아가지고 짜집기 해가지고 물건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지금 작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는 아마 우측인지 좌측인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한쪽이 지금 피스톤이 물건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이러다가도 또 갑자기 또 막 물건이 나올 때는 뭐 여유 있게 나오기도 하는데, 타고 엔진은 항상 그게 변수여서 저희가 피스톤이나 이런 거는 교환을 하지 않고 피스톤 링만 교환을 해가지고 작업을 진행했던 적도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피스톤이 공급이 안 돼요. 4.6 타우 엔진이 5.0보다 물건 구하기는 더 힘든 편이고요. 배기량이 커서 뭐 5.0이 더 비쌀 것 같지만 부속 가격도 4.6이 더 비싸더라고요. 물건 구하기도 더 힘들고. 지금 풀르고 있는 게 헤드볼트. 헤드볼트 토크는 람다에 비해서는 탄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볼트 자체는 아주 어렵게 풀리는 볼트는 아니고, 이제 헤드를 내려보면 이렇게 피스톤에 오일 먹은 흔적들이 많이 보이죠. 이 정도면은 1000km에 1리터 가까이 먹었다고 저희는 판단이 돼요. 더 먹었을 수도 있고요. 8기통 차량이다 보니까. 이게 테두리가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엔진 오일 연소가 많이 된 거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검게 그을려 있는 카본은 정상으로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오일이 많이 안 먹는 차량들 같은 경우는 잠깐 지나갔네. 오일이 안 먹는 차량들 같은 경우는 이게 피스톤 테두리 부분에 하얀 게 없고 피스톤이 전반적으로 까매요. 전반적으로 검게 이제 카본이 이제 쌓여 있는데, 오일이 먹는 차들의 특징이 뭐냐면 보통 대부분 피스톤 링이 마모되면서 오일이 먹는 거거든요. GDI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링이 마모가
뗀다기보다는 열에 의해서 변형이 좀 오는 것 같아요. 탄성이 좀 줄어드는 것 같고, 그래서 실린더 내벽의 오일을 완전히 밑으로 내려주지를 못하니까 실린더 내벽에 남아있는 잔유가 연료가 폭발할 때 같이 타면서 피스톤 쪽에 있는 카본을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피스톤 테두리가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오일을 많이 먹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차주분들께 이야기 들을 때 오일을 많이 먹는 거면 많이 먹는 차일수록 피스톤 테두리가 깨끗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오일 먹는 어떤 정도를 피스톤 테두리를 보고 이제 유출을 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면 연소량이 상당히 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방법은 사실 피스톤 링만 교환을 해줘도 오일 감소 증상은 많이 좋아져요. 오일 감소 증상은 많이 좋아지고, 이게 오일을 먹는 원인 자체가 기본적으로 피스톤 링에서 오는 부분들이 거의 한 80-90% 이상을 차지하는 엔진이다 보니까 GDI 엔진들은 대부분 그렇고요. 그래서 링만 교환을 해줘도 뭐 당장에서 성능에는 문제는 없지만, 이게 피스톤을 가능하면 같이 교환을 해줘야 이제 오일 펌프를 제거를 하고 있죠. 오일 펌프가 커요. 커서 안에 들어가 있는 오일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통 오일 펌프 제거하면은 저렇게 오일이 쏟아지진 않는데 오일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영상에서는 지금 아주 잘 보이지는 않는데, 지금 보면은 위에 커넥팅 로드가 2개, 제일 위에 두 번째 칸에 2개, 세 번째 칸에 2개, 뭐 네 번째 칸에 2개가 이렇게, 크랭크 한 개 축에 커넥팅 로드 2개씩 물려있는 구조입니다. 제가 처음 이런 식으로 물리는 엔진을 봤을 때가 옛날에 벤틀리 8기통 엔진 유튜브에서 조립하는 영상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물려있던데, 람다 엔진까지는 다 한 개의 축에 하나씩 물려있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2개가 동시에 이렇게 물려있는 8기통 차량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어퍼블럭이 이제 실린더 캠 역할을 해주는 일체형 타입이고, 누 엔진이 보통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죠. 예전에 산타페 DM, CM에 들어가는 D 엔진, 디젤 엔진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6, .7U 엔진도 뭐 이런 식으로 실린더 어퍼블럭이 크랑크 샤프트를 물려주는 캠 역할도 하는, 이따가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어서 뭐 보여드리긴 할 건데, 메탈 베어링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깨끗하게 나온 편이에요. 30만 킬로를 넘게 뛰었는데 깨끗하게 나온 편이고, 소메탈 베어링은 몇 개 안 좋은 게 있어서 그거는 신품으로 교환을 했습니다. 피스톤을
빼주고 보기 좋게 정렬을 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8개 실린더 전반적으로 골고루 이렇게 먹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조립하는 걸 이제 사진으로 이제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이게 이제 피스톤 신품으로, 피스톤 구하기는 진짜 힘들었어요. 시간도 많이 걸렸고, 어쨌든 다행히 물건은 다 구해져서 교환은 했고, 실린더 이렇게 오일 노즐이 들어가죠. 오일이 노즐이 들어가는 차량들의 특징은 실린더 내벽에 손상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일 감소 증상이 자주 나타나는 것들이고, 여기 이제 피스톤까지 박아서 밑에를 이제 조립을 해 놓은 사진을 좀 찍어봤고요. 이제 헤드도 이제 오버홀을 할 건데, 한번 흡기 클리닝을 한 번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헤드 밸브나 뭐 이런 흡기 연소실에는 카본이 많진 않은데, 헤드 밸브에는 이제 카본이 좀 많이 껴 있더라고요. 이제 보시면, 그쵸. 헤드 밸브에는 카본이 그래도 좀 있는 편이었고, 이런 것들은 다 약으로 제거를 하는 게 아니라 기계로 제거를 하는 거고, 헤드 가이드 고무도 30만이 넘게 뛴 차량이라고 하기에는 이거는 오일 관리를 좀 잘 하고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밸브 스프링인데, 차주분이 이쪽에 뭐 결함 이슈에 대해서 뭐 알고 계셔가지고 이거를 원하신 교환을 가능하면 교환해달라고 하셨는데, 물건이 있어서 교환해드렸고, 요건 오토레시 밸브 간극 조절해주는 장치죠. 요것도 교환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타이밍 체인을 다시 맞추고, 엔진 조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건 뭐 체인 가이드, 그러니까 오일 펌프 체인 가이드 이렇게 파먹은 거 문제가 있어서 교환을 했고, 타이밍 체인 가이드는 깨끗해서 재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체인 장력 조절해주는 오토 텐셔너, 오른쪽에 들어가는 거라는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문제인데, 잠시만요. 이게 지금 텐션 시동 걸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부속이 바로 요 부속이에요. 요 부속이 장력을 쭉 밀어주고 있어야 되는데 오일 압으로 작동을 하는 장치이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키를 잡아주기 위해서 고리에 갈고리가 걸려 있고, 이제 장착을 하면 저건 빠지면서 이게 앞으로 튀어나오는 구조인데, 이 장치의 오일 압이 형성이 안 되면 이게 체인 가이드가 뒤로 밀리면서 체인이 처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시동 걸 때 타이밍이 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무조건 일단 신품으로 교환하는데, 교환해도 넘는 경우들이 있어서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 장치인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정상 방향으로 돌리는 건데도 뒤로 밀리죠. 힘 받으면서. 원래 밀리면 안 되는 건데 오일 압이 차 있질 않으니까. 근데 뒤로 살짝 밀리면서 그 사이에 아까 걸려있던 키는 이제 빠지는데,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 오일을 넣고 손으로 돌려가면서 오일압을 채우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그렇게 작업을 했고, 지금은 그렇게 맞춘 뒤에 타이밍을 저희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L 쪽이 옆에 표시되어 있죠. 맞추는 방법은 영상으로 설명드리기도 조금 힘든데, 어쨌든 타이밍이 기준점에 왔을 때 저렇게 양쪽으로 L 옆에 경계선에 맞게, 그러니까 오른쪽이 3시 9시 뭐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가스켓 뉴들 해서 흡기 쪽으로 이물질 들어가지 말라고 장갑으로 막아놨고, 깨끗한 장갑으로. 그리고 이제 포장을 해서 용달로 해서 차량은 보냈습니다. 분해 영상에 비해서는 이제 조립 영상이 좀 너무 빨리 뭐 지나갔는데, 뭐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는 조립하는 과정도 영상을 한번 담아 보겠고, 이 차는
좀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제가 다른 일을 하면서 야간 작업도 해가면서 겸해가면서 이렇게 해서 작업을 했던 차라 영상을 많이 찍지는 못했어요. 조립 과정에서는. 일단은 뭐 가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일 감소 증상으로 입고가 되는 게 가장 많은 엔진이고, 간혹 뭐 오토레시나 이런 쪽에서 소음이 발생해서 입고되기도 합니다. 일단은 뭐 교환한 부속들은 피스톤 링, 이게 가장 중요한 부품이고 구하기 힘든 부품이고, 그리고 이제 캠샤프트에 들어가는 흡기 CVVT, 그리고 오토레시 한 대분, 그리고 일단은 교환한 부품들의 주요 부품은 피스톤하고 피스톤 링을 일단 교환을 했고요. 그 피스톤하고 피스톤 링, 그리고 헤드 오버홀 하면서 가이드 고무 교체하면서 스프링을 교환을 했어요. 근데 이게 잘 부러지는 이슈가 좀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차주분께서 뭐 동호회나 이런데 아무래도 차주분들 관심이 많으니까 알아봤을 때 스프링 쪽으로 문제가 있다 하셔서 스프링도 주문을 해서 교환을 했는데, 확실히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것보다는 아까 사진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높이가 조금 더 높더라고요. 그만큼 장력이 더 유지가 잘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제 헤드 오버홀 전체적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교환한 거는 장력 조절해주는 오토 텐셔너들 3개 교환을 했고, 흡기 CVVT, 그리고 오토래쉬 한 대분, 그렇게 교환을 했습니다. 뭐 오토래쉬 같은 경우에는 간혹 죽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이 차를 이제 시동 걸린 차가 아니다 보니까 오토래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아닌지 뭐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전부 다 교환을 해드렸고, 뭐 그 밖에 뭐 가스켓이나 뭐 이런 뭐 오일 필터 뭐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뭐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는 거고, 그렇게 일단은 조립을 해서 오늘 차량 엔진을 요거 이제 용달로 실어서 보냈고요. 아직 시동은 걸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거 좀 빠르게 영상 편집하다 보니까 오늘 엔진 보내자마자 바로 이렇게 영상을 해서 올려봤는데, 잘 걸리겠죠. 오일 앞도 제가 충분히 거의 한 20분 가까이를 엔진을 돌려가면서 오일 앞을 올려놨으니까 텐셔너 밀리지 않게끔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오늘은 5.0 GDI 타우 엔진 이제 보링 과정을 제가 영상으로 담아봤는데, 뭐 오일 감소 증상, GDI 엔진이다 보니까 오일 감소 증상이 가장 큰 문제고, 그 밖에 뭐 오토레시 소음, 엔진 부조 뭐 이런 것들로도 입고가 되는 차종이에요. 그래서 판매가 많이 안 돼서 많이 안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도 하지만, 뭐 내구성도 나쁘지 않은 엔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기 미국에서 상도 받았다고 하는 엔진이니까 내구성은 나쁘진 않다고 생각은 하고요. 다만 이제 GDI 엔진들의 특성인 오일 감소 증상은 어쩔 수 없이 생긴다는 거,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고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